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하이트 주막군 G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2시의 비단요. 요즘 이제 AI가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보안 관제 쪽에 AI가 접목이 되면 어떤 식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또 보안 관제 다양한 분야에 현재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슈들에 AI가 적용이 되면 어떤 식으로 그것이 좋아지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세 분의 게스트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각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 코리아에서 스플렁크를 기술 지원하고 있는 정윤기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텍 시스템의 스플렁크를 맡고 있는 노병희 상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MD스테크에서 스플렁크 기술 지원 담당하고 있는 정화용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발표를 하기 전에 일단은 기존에 뭔가 보안 관제가 너무나 잘 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때 AI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AI를 좀 접목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일단 우리 AI 얘기하기 전에 각 세 분 필드에 많이 만나셨으니까 지금까지 네. 잘 아실 거고, 그러니까 기존 보안 관제 어떠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 네. 그런 거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라서 좀 네네. 편한데요. 가장 먼저 제가 이제 많은 고객사, 특히 이제 특정 그룹사 인원들을 많이 만나는데 가장 많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너무나 많은 경보들, 너무나 많은 탐지들이 발생을 한다. 과탐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어쨌든 이게 진짜인지 아닌 가짜인지를 보려면은 결국에는 들여다봐야 되고, 들여다보면 또 시간을 써야 되고, 조사 분석하고, 그게 부분들이 엄청나게 불편한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불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크IT 20년이 넘었는데 네. 보안 쪽 웹에도 20년이 넘었거든요. 네. 2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 과탐, 네. 이런 게 나왔는데, 네. 아직까지 네. 안 풀리는 숙제인 거네요. 네. 네. AI가 해결해 줄 거예요. 이따 한번 들어보면 알 거예요. 네. 소상무님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문적인 인력이 좀 부족하다.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보안 관제 쪽에서? 관제 쪽에서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왜 잘 안 가려고 그래, 사람들이 보안 관제 쪽에? 어려운 쪽인 것 같아요. 어떤 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아까 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하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대응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안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인력들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보안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그 작업들이 네. 좀 이렇게 지난한 작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맞아요. 뭔가 짜증나고 너무 그런 것도 사람 많죠. 일일이 다 해야 되는. 신경 써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가장 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두 가지 이슈가 제일 클 것 같고요. 네네. 그 외에도 이제 관제센터 레벨에서 이제 관제라는 게 24시간 일주일 동안 계속 돌아가다 3교대로 하다 그렇죠. 보니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제 엔지니어들도 보안 엔지니어들도 거의 이제 이탈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관제센터 레벨에서 어느 정도 보안 관제에 대한 난리지를 쌓아서 성숙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계속 인력이 갈리고 가면서 쌓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AI를 통해서 좀 더 난리지를 축적을 하고 그걸 자동화시킴으로써 훨씬 더 이제 보안관제센터 자체를 좀 성숙하게 높은 보안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지금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 보안관제 업무라는 것이 이것이 그냥 아주 그냥 일반적인 툴 갖고 그냥 시스템이나 솔루션 갖고 쫙 되는 게 아니라 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난한 것들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오늘 이제 AI로 얼마만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네.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시죠. 한번 말씀하실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주제도요. 결국에는 이 보안 관제에 플러스 AI 기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우리 정상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만약에 이 사건이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것을 빠르게 처리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회복력에 관련된, 저희가 보통 디지털 레질리언시, 저희가 예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화 되었고, 그 디지털화 된 것들에서 발생하는 이런 이슈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빨리 인지하고 그것들을 원래 상태로 돌려줄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AI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말씀드릴 때 중요한 게 이제 보안 관제 말씀드렸는데요. 보안 관제를 할 때 필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이 보안 관제를 기술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이 솔루션에 대한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뒤에 실제 보안 관제에 대한 내용들을 옆에 계시는 이제 노병희 상무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다들 이제 아실 거예요. 말씀드렸지만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다 돼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사스 솔루션들도 굉장히 많이 배포가 되었고 실제 저희 시스코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개수가 5,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건지, 이 이슈가 어디에 영향을 줘서 어떻게 문제가 확인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널리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뭐 클라우드의 가상화에 뭐 맞습니다. 버추얼한 것도 되게 많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AI에 대한 도움들이 절실하고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AI가 이 데이터들을 잘 학습하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사용자가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챗GPT라든가 퍼플렉시티라든가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들은 결국에 휴먼 데이터들을 잘 학습을 해가지고 휴먼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주고 답변을 잘해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령도 이해도가 운영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의지하게 되는 게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인프라 환경이 됐든 우리 사내 환경이 됐든 기업에 있는 예, 그렇죠. 이런 사용하는 이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뭐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거에서 발생되는 머신 데이터들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 머신 데이터들이 실제 우리 업무에서 사용을 하려면은 이런 머신 데이터들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이게 뭐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머신 데이터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스플렁크와 같은 이런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머신 데이터를 지금 이제 각 개별 솔루션이나 개별 장비들이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이제 통합적인 관점에서 맞습니다. 전체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황하게 분석하고 네. 안 되는 거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스플렁크와 이제 시스코에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가장 먼저 이제 어나운스 했던 기능 중에 하나고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제 시스코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 패브릭이라는 용어는 이제 네트워크 업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섬유가 이제 실과 실이 촘촘히 연결돼 가지고 만들어진 게 패브릭 섬유잖아요. 그 섬유 촘촘하게 이루어진 이런 다양한 환경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가져오고 쓸 수 있게끔 해주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시스코 데이터 패브릭이 그 부분들을 기술 지원을 해주게 될 예정입니다. 요거에 대한 조금 더 테크니컬한 컨셉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 그림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이렇게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머신 데이터의 소스들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이제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 우리가 쓰는 서비스가 있고 애플리케이션 있고 등등등의 여러 개의 장치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머신 데이터들이 있겠고요. 그것들을 실제 우리가 활용하고 응용하고 사용하는 이런 워크로드들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보안 관제 부분도 있겠고, 뭐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되는 이런 빅데이터 서비스도 분석이라든지 있겠고, 뭐 CRM이라든지 뭐 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니드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데이터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취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실제 그것들을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중간에 있는 이 시스코 데이터 패브릭이 이 해당 데이터들이 각각 어디에 있는지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인지를 해서 그것들이 필요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그 해당 데이터들을 각각 사용자에게 각각 필요로 하는 곳에 전달해 주게끔 해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시스코 데이터 패브릭의 컨셉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스코가 그동안은 몇십 년간 이제 기업에 있는 네트워크 쪽에 뭐
뭐 전통적인 리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는 이미 구현돼 있으니까 네. 그 네트워크에서 이제 뭔가 그 머신 데이터들을 그렇죠. 잘 이제 해가지고 네. 그것들 AI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도 해주는 거겠네요, 결국.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스코 로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문교 이렇게 이제 네네. 연결시켜주는 거를 이제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와 그 다음에 워크로드를 연결시켜주고 거기에 AI와 우리 현재 그 구성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시스코가 이제 지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기능 중에는요, 당연히 저희 그 시스코가 인수한 저 스플렁크 온프렘 제품과 클라우드 사스 제품들을 이용해서 다 검색이 가능하고요. 추가로 거의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AWS S3에 저장되어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도 같이 검색해서 조회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이걸 저희는 Federated Search라고 해서 연합 검색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능들은 이미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기능 이외에 추가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어나운스된 게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데이터 레이크 앱 그 사스 서비스 솔루션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레이크죠,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 시스코 데이터 패브릭을 이용해서 검색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을 저희가 첫 번째로 어나운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노우플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들도 스노우플레이크에 있든 저희 스플렁크에 있든 아니면 AWS에 있든 어느 곳에 데이터가 있더라도 데이터 패브릭, 저희 그 시스코 데이터 패브릭을 통해서 다 접근하고 검색하고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해주는 거를 제공하고요. 그 이외에 여기 이제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는 이제 커밍 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곧 저희가 출시하게 될 것들이 이제 애저에 관련된 애저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저희가 되고 아이스버그, 데이터 레이크, 델타 레이크 이러한 같은 것과 그다음에 시스코의 이제 SAL이라고 해가지고요. 시큐리티 애널리틱스 로깅 해가지고요. 그 보안 관련된 방화벽이나 IPS 관련된 데이터들이 이제 저장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도 저희 시스코 패브를 이용해서 검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데이터 소스 있는 것들을 맞습니다. 다 통합해서 단일한 어떤 UI에서 다 볼 수 있게, 맞습니다. 분석할 수 있게.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연합 이거 연합 검색? 검색. 예. 그죠? 네, 저희는 페더레이티드 이제 저 시스코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용어로 네, 이제 그럼 이런 시스코 데이터 패브릭 같은 거 없다면, 네. 그럼 지금은 이거 일일이 다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으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AWS 환경도 있고 애저 환경도 있고 GCP 환경도 있는데 거기에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에 연동돼서 저장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에 직접 들어가서 그걸 별도로 또 조회를 했어야 됐거든요. 네네.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패브릭 형태로 이제 묶는 이유는 결국에는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릴 이 AI가 데이터에 억세스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학습할 수도 있지만은 학습하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서 그 해당 데이터를 API에 연결해 가지고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할 때도 이 데이터 패브릭이 시스코 데이터 패브릭이 거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계속 릴리즈하고 있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다른 솔루션들과 연계가 계속 지속될 겁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까 그 그림상에서 보셨던 이제 머신 데이터 레이크라고 해가지고요. 실제 이제 이게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에 어떠한 인프라스트럭처에 어느 환경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들에 대해서 이 데이터 레이크, 머신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이 펑션 기능에서 인지해서 그 해당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는지들을 확인하고 그 데이터들에 접근할 수 있게끔 실제 그 저희 시스코 데이터 패브릭의 가장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게 되는 기능이 바로 이제 머신 데이터 레이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스코의 머신 데이터 레이크에 다 흩어진 데이터가 여기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쵸. 제가 어떻게 보면 거기를 예. 링크 같은 걸 다 맞습니다. 다는 거죠. 그걸 그 메타 데이터도 있는 거고 얘가. 그죠? 그런 식입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인덱싱을 하는 거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가 질의를 했을 때 이 데이터 레이크가 어디에 데이터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페더레이티드 서치로 그 해당 데이터를 오케이. 전달해 주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어나운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모델들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환경에 특히 이제 보안 관제 환경에 어떠한 모델을 써서 적용하는 거가 좋은지 편한지 좀 더 유용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맞춰서 시스코에서 타임 시리즈 시계열 기반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저희가 어나운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보통의 경우 이제 머신 데이터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시계열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장비라든지 라인이라든지 다 맞습니다. 시계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데이터에서 우리가 어떤 거가 어노말이고 어떤 게 노말인지 또는 이게 이런 패턴으로 움직일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예측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 타임 시리즈의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시스코가 저게 오픈소스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저게 타임시스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시스코가 네. 저 오픈소스로 다 공개한 거예요? 예. 오.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오픈 소스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것들을 즉 이제 그 허깅 페이스를 이용해서 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이것들을 우리 환경 내에 머신 데이터들을 조회하고 분석하고 하는데 학습시키고 분석하는데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11월이네? 네. 이번 그래서, 달이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는 이제 19일 내일 날짜가 되고요. 네. 그 날짜에 이제 요 부분들이 저희 그 그럼 페이지 지금 통해서 제공이 되게 됩니다. 시청자분 중에 제조업에 계신 분들은 네. 시계열 데이터하고 다 시계열 데이터니까 제조 데이터 그렇죠. 거의 다. 네.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으시겠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니드가 있으시거나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 쪽에 AI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저희가 제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 스플렁크 플랫폼 코어 저희가 이제 그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코어 기능에서 스플렁크의 그 검색에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검색 창에서 검색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저희 별도의 랭귀지 스플렁크면 뭐 SPL 다른 솔루션이면 뭐 각각의 필요로 하는 랭귀지를 사용하셨었는데 이제 시대가 이제 AI 시대지 않습니까? 이제 프롬프트 창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프롬프트 창에다가 저희가 질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이상 사용자가 나왔는데 이거가 어떤 의미인지 누구인지 이것들 확인해 줘라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대한 정보들을 이 저희 스플렁크나 아니면 또 시스코 데이터 패브릭 안에 있는 데이터들에 관련돼서 저희가 학습을 하고 그 분석을 해서 그거에 관련된 정보들을 여기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오케이. 결국 이게 자연어로 질의해서 자연어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요. 좀 더 가시적으로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시게 이렇게 그 GUI에서 그림 형태로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저희가 단순히 그 질의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을 우리 팀과 또는 다른 사용자들 간에 별도로 쉐어 공유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이거 기반으로도 리포트를 만들어서도 같이 이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네.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그렇죠. 우리 데이터 센터 내에 우리 인프라스트럭처 내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 AI 캔버스를 이용해서 좀 더 편하고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그래서 거죠. 지금 이제 스플렁크를 사용하시는 이제 고객분들이 SPL이라는 언어를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그렇죠. 굳이 SPL 없이도 네. 다 분석이 가능하니까 그런 네.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이런 캔버스 왼쪽에는 프롬프트 창이 있고 오른쪽에는 저 결과물 나오는 예. 네. 이런 이제 이 캔버스 같은 UI가 앞으로 모든 분야에 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죠? 될것 운영자들이 같습니다. 다 예, 이런 예, 식으로 쓸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이렇게 그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이제 1세대 네네. GUI 그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이제 2세대, 그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창 이게 이제 3세대라는 것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세대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은데 활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 그리고 이거는 방금 전 이제 AI 캔버스는 캔버스에다 그려주는 거고요. 네. 우리가 이제 자연어로 질의하고 자연어로 답변 받는 이런 용도로 AI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별도의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위에 써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스플렁크를 이제 잘 쓰시려면은 SPL이라는 랭귀지를 이용해서 조회를 해야 되고 검색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SPL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연어로 질의해서 자연어로 그 SPL을 전달받아가지고 이것들을 우리가 바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한글도 지원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영어로 캡처가 되어 있는데요. 한글로도 지원이 되고 이걸 반대로 SPL을 질의해서 SPL을 설명해 줘라고 하면은 SPL에 대해서도 설명을 네. 해주고 그리고 그 세 번째 칸에 있는 Tell me about 해가지고요. 스플렁크에 관련된 기능
뭐 특징, 특성, 뭐 속성값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질의를 하면은 그것들을 또 이 AI 어시스턴트가 답변까지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보편화되면 그동안 이제 저 SPL 같은 거나 다른 것도 좀 어려워가지고 보안 운영하는 그렇죠, 사람들 못했던 분들도 굉장히 더 기존 스플렁크 유저들도 예. 다양하게 뭔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현재 이제 스플렁크 고객분들도 요게 나오기만을 네.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참고로 이게 이제 그 AI 어시스턴트가 스플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스 솔루션도 있고 네. 온프렘 솔루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아직 그 사스 퍼스트 그다음에 온프렘은 좀 레이터 이런 정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특정 제품 회사들은 이제 사스만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온프렘까지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온프렘이 좀 늦지만은 온프렘까지 제공한다라는 게 저희의 이제 가장 특장점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 사스를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 내부에 있는 정보가 머신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는 거에 대한 좀 이렇게 두려움, 좀 번거로움 때문에 이제 지양하시는데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를 드리면은 우리가 그 내부에다가 이 LLM 서버를 두려면은 GPU 서버를 이제 둬야 되고 그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되는 또 AI 엔지니어도 있어요. 예,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스 솔루션 서비스를 쓰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제약사항에서 좀 더 프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가 있습니다. 저는 이 AI 어시스턴트를 이용을 해서 한글로 룰을 만들어서 여기에 딱 넣으면 SPL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네네. 그런 용도로 쓰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이제 저희가 이미 그 클라우드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온프렘도 내년 3월 이후에 저희가 온프렘용 그 LLM 서버를 제공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유사하지만은 이 LLM 그 AI 어시스턴트가 별도의 앱 형태가 아니라요. 저희 GUI 안에 바로 꽂혀가지고 검색창 바로 옆에서 이 AI 버튼을 눌러서 자연어로 질의하고 그 SPL로 자동 그 조회가 되는 그런 형태의 기능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좀 더 이게 편리하고 쉽게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주는 걸로 점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머신러닝 툴킷이라고 하는 저희 별도의 앱이 있었는데요. 그 앱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자 그래서 이제 AI 툴킷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기존엔 똑같이 이제 머신러닝을 해주는 앱이 되겠는데요.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되겠는데 거기에 별도의 이제 외부 LLM들을 이제 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오픈 AI든 제미나이든 베드록이든 이런 것들을 연동을 해서 우리 환경 내에서 검색된 결과물을 기반으로 이 결과물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외부 LLM한테 바로 질의를 해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조사 분석하는데 특히 분석하는데 굉장히 활용하는데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제공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LLM과의 연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는 걸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 3월부터는 이제 온프렘에서도 스플렁크 호스트 모델을 이용해서도 이제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스플렁크가 됐든 특정 서비스가 됐든 애플리케이션이 됐든 그리고 이 AI, LLM 모델이 됐든 이거와 이거 간에 연계를 시켜주는 MCP라고 하는 컨셉 개념이 있습니다.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델을 연결을 시키게 해주기 위해서 모델과 스플렁크와 특정 애플리케이션 등등등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MCP 서버라고 하는 별도의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플렁크 MCP 서버가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픈 AI에서 스플렁크를 콜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클루드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클루드와 연결할 수 있고 위에 그림처럼 이제 클루드 내 설정에서 스플렁크를 이제 정의를 해놓으시면은 여기서 별도의 스플렁크 접속하지 않고도 질의를 해서 스플렁크에 있는 뭐 내용의 어떤 것들을 조회 검색해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데이터들을 스플렁크를 바로 수집하지 않고 뭔가 좀 더 파싱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뭐 필터링하기 위해서도 시간을 또 소요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들을 좀 더 편리하고 용이하고 쉽게 해드리게 해주는 이런 엣지 프로세서라고 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이제 버전 10에서부터 요게 버전 10 엔터프라이즈 온프렘에서도 이것들을 이제 핸들링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보다 편리하게, 보다 쉽게 우리 데이터들을 수집할 때 그것들을 이 엣지 프로세서 단에서, 그러니까 데이터 소스 앞단에서, 바로 네. 앞단에서 데이터들을 정제시키고 뭐 필터링 한다든지. 예, 그런 역할을 해서 스플렁크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네, 네. 전달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오케이.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거와 유사하게 인제스트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소스 앞단이 아니라 바로 저희 스플렁크 앞단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에 관련해서 이것들을 필터링, 라우팅, 뭐 마스킹 이런 기능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까 뭐 이렇게 머신 데이터 소스가 네. 뭐 S3도 있을 수 있고 뭐 나중에 맞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뭐 이거 뭐 여러 가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다양한 머신 데이터 소스에서 올 때 다 포맷이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항목도 다를 수 있고 네. 그런 거 표준화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하는 거네요. 그죠? 예. 특히나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맞는데요. 특히나 이제 인제스트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AI 기반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들어올 때 이거에 대한 정규화 네. 작업들을 이 AI가 자동으로 해서 그것들을 동일한 그 포맷 형태로 저희가 저장을 하게끔 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저런 정규화라는 게 말이 쉽지 실제로 저걸 지금 현재 사람이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네. 하고 저거 네. 엄청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고요. 네. 기간도 많이 걸리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스프렁크 엔지니어들이 다 저 작업을 하는 저거 다 싫어할 것 같은데 저 작업. 야, 네. 많이 싫어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스플렁크 실제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하고 응용하기 위해서 이 사전 작업들이 필요한데 사전 작업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우리 스플렁크를 뭔가 좀 더 활용이 늦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고 단축시켜주게 해줌으로써 보다 빨리 이런 밸류드한 데이터들을 응용하고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조회 분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바로 이런 기능, 인제스트 프로세스, 네. 그 다음에 엣지 프로세서와 같은 역할들이 그런 역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스플렁크에서 제공되는 코어, 즉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 데이터들을 조회 분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기능, 코어 핵심 기능에서 이 기능들이 어떻게 AI와 콜라보를 해가지고 얼마나 또 사용자가 편리하게 쉽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의 그 제약사항 없이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스플렁크의 뭐 심이라고 합시다. 스플렁크의 요심 입구까지 네. 가기 전까지 어떻게 AI를 할 건지 예, 그 맞습니다. 인프라 그걸 말씀하신 거고 예, 맞습니다. 이제 상무님은 이제 여기 들어왔어 이제 스플렁크 들어왔어 예, 예. 그 다음부터 이제 AI가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부터? 이제 오케이. CM에서 이제 AI가 어. 어떻게 오케이. 지금 적용하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렁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큐리티 이제 운영 쪽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포커싱을 또 하고 있으면서 분석과 이제 경험을 간소화를 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석과 경험을 아주 간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솔루션 기반으로 네. 그다음에 SOC를 이제 에이전틱 AI로 SOC를 그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이제 인력은 뭐 줄어들 수 있겠지만서도 이제 관제 인력하고 네. 이 에이전틱 AI하고의 이제 콜라보레이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분석에 대한 가속화. 그러니까 이런 AI 부분들이- 분석과도 나오는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탐지하고 이제 룰에 대해서 이제 가시성을 얼마만큼 확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크게 이제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포커싱을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플렁크가 이제 가트너에 11년 연속 그 리더로 심계에서 리더로 이제 등재를 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도 간단히 물어볼게요. 11년간 네. 11년간 연속으로 리더가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나도 같은 컨텐츠 많이 봤지만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 생각해요? 예. 11년간 1등한 이유 네, 제가 먼저 하나만. 네,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플렁크 그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심 솔루션이 활용되는 앱이거든요. 저희는. 네. 근데 그게 앱이 어떤 걸 기반으로 돌아가느냐? 결국에는 스플렁크라고 하는 데이터 처리 플랫폼, 저희는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데 데이터들이 아무리 양이 많든 그것들이 다 어떠한 형태든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데이터 그 스토리지 안에다 저장을 시켜놓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검색해서 그 결과물들을 원하는 결과물들 전달시켜 주느냐. 네. 그 기능이 그런 성능이 오케이. 가장 뛰어나고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게 스플렁크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닐까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장성과 확장성. 신속성 두 그쵸. 가지. 네. 두 가지.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간단히 잠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플렁크의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나 심 솔루션이 있는데 기존에도 이제 솔루션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이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에 이제 심을 위한 것들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UEBA하고 SOA 그다음에 AI 어시스턴트 기능들이 이제 포함이 되면서 기존에는 UEBA 웹 접속 따로, SOA 웹 접속 따로 이렇게 해서 어떤 대응이라든지 네. 탐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안에 다 같이 페어링이 돼서 네. 대응도 SOA의 플레이북도 이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안에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네스 많이 이제 발전을 했고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저 창에서 다 되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예,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분석가를 도와줄 수 있는 AI 어시스턴트가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가 이제 2개 에디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요 에센셜 에디션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심 플러스 스트래트 인텔리전스 매니지먼트까지 할 수 있는 에센셜 에디션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UEBA와 이제 SOA의 기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프리미어 에디션 요 두 가지를 이제 고객분들은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초보자들 위해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네. TIM하고 UEBA하고 SOA가 뭔지 아주 간단하게 쉽게. 간단하게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그 탐지가 됐을 때 네. 예를 들어서 뭐 URL이 악성이냐 악성 네. URL이냐 아니냐 요런 정보를 가지고 분석가한테 알려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이제 그 스트레트 네. 그것들은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게 이제 TIM 아,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트레이 인텔리전스도 여러 소스에서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것도 맞습니다. 형태도 다른 거 다 그런 건데 예, 그런 것들 예,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딱 보여주는 거겠네. 그렇죠. 네. 그게 팀이고. 예. 네. 그다음에 UEBA는 UEBA는 이제 유저 엔티티 비헤이버 어널리틱스라고 해서 머신러닝 기반의 언슈퍼바이즈드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의 머신러닝 기반으로 스트레트를 탐지해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겠고 어떤 비정상적인 것을 예, 그렇죠. 비정상적인 그걸 것을 탐지하는 그걸 머신러닝이 잘하니까 그렇죠. 패턴 인식을 예, 그죠? 예.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는 룰 기반, 오케이. 이 UEBA는 그 머신러닝 기반. 오케이. 그렇고. SOA는 소아는 이제 저희가 플레이북을 이용을 해서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이제 자동화 할 수 있는 그런 그 네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의 이제 UEBA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지도 방식의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 사용자 엔티티의 스트레트 이제 위협 행위들을 탐지해내는 부분들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에 다 이제 포함이 돼서 어나운스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까지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지도 학습을 한 거잖아요. 했죠. 예.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뭐 생성형 AI 같은 AI가 나중에 또 접목이 된다면 네. 이게 뭐 우리 그냥 이거 상상인데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요거는 뭐 어쨌든 AI 기능이라기보다는 이제 머신러닝 그렇죠. 기반의 그렇죠. 이상 행위들을 네네. 그 자동으로 예측해서 탐지를 해내는 그렇죠.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AI 기능이 들어간 거는 아니다라고 아니죠. 보시면 만약에 들어간다면 앞으로 들어간다면 그냥 상상으로 예, 그냥 예. 의견 그냥 개인적인 상상으로 이게 막 하는 어떻게 이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요거 자체가 일단은 UEBA 자체가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AI 피처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그걸 기반으로 이상을 식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자체가 계속 그 다른 여러 가지 모델들을 이용해서 그 이상을 식별하는 개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탐지를 해야 할 특정 이상 행위들에 대한 소스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 될 겁니다. 근데 이 네. 업데이트 되는 것들이 뭐 이 유저 비헤이비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사용자별로 아니면 특정 그 디바이스별로 원래 그러지 않았던 행동들, 원래 그런 발생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 위협일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평상시와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에 대한 개수들이 점점 늘어나면은 늘어날수록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네네. 판단할 수가 있죠. 이런 행위들에 많이 연루된 오케이. 사람이 누구고 연루된 디바이스가 그 뭔지. 판단하는 것을 AI한테 물어볼 수가 있겠네. 그런 것도 야, 네.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거 하고서 이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니 너? 예. 어디 저기랑 같이 한번 상관해가지고 나한테 알려줘봐.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도 이제 그 시나리오 개선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탐지된 결과에 대해서도 이게 정탐인지 오탐인지 결국은 판정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그 자체도 물론 AI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주겠지만 그것들을 계속 이제 통계를 뽑아내서 그걸 그 AI를 적용해서 결국 이제 더 정탐률이 높은 그렇죠. 그런 시나리오로 가공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나가면서.
그 얘가 어떻게 보면 그 AI가 뭔가 판단할 때 기준선 같은 걸 해줄 수가 알려줄 그렇죠. 예, 예. 컨스트레인트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소아 쪽에 AI 기능이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소아가 기존에는 이제 플레이북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플레이북을 컴포넌트들을 다 나열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드래그해서 그 프로세스별로 쭉 만들어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AI 기능이 딱 들어간 건 뭐냐면 LLM을 이용을 해서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EDR을 통해서 호스트를 블락킹 시키는 그 플레이북을 만들어줘. 네. 요렇게 명령만 내려도 이제 그 컴포넌트들을 자동으로 밑에 추천을 쭉 해주고 그 컴포넌트들을 엮어서 이제 플레이북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기존에 이제 그 스플렁크 소아는 이제 파이썬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이 그거를 이제 개발자가 만들어 냈었어야 됐거든요. 파이썬 기반이었구나. 예, 이제 그거를 이제 AI 기반의 LLM을 이용을 해서 그 파이썬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가 아니고 일반 이제 운영자가- 운영자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니 이게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소아라는 되겠습니다. 것을 저 토카이트에서 한 4, 5년 전부터 소아 네.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아직 현실에서는 지금 보안 운영자들이 그 소아를 뭐 활발하게 잘 안 쓰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유가 지금 그런 거가 있겠네요. 그쵸, 예, 예? 예. 파이썬이라는 그런, 또 개발자 같은 그런 거가 장벽이 있을 거고 맞습니다. 예. 또 하다 보면 그 뭐 간단한 뭐 다이어그램은 그분들도 할 수 있겠지만 그쵸, 이거 써가지고 그쵸. 예, 예. 복잡히 다른 걸 또 API도 연결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 게 복잡하겠네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요걸 저기 사용함으로써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그럼 보안 운영자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거네. 그쵸. 그동안 자동화 하고 싶어도 예. 내주하다 하기 쉽지 않았는데 예. AI랑 같이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분이 도메인은 있으니까 도메인 그쵸, 날리지는 그쵸. 예. 쉽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게 아마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아마도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난리지를 뭐 이런 보안이나 다른 뭐 운용이 됐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이제 개발자 그렇죠. 통해서 구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때 구현을 못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그렇죠. 결국 이제 사업으로 되면 뭐 금액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그 난리지 않은 사람이 그냥 우리 일반 자연어를 쳐가지고 이렇게 해줘 하다가 좀 이상하면 이거 좀 고쳐줘 이런 식으로 그렇죠. 구조론만큼만 개발이 그렇죠. 되니까 사실 저 같은 입장은 저를 개발을 못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다 어쩐지 보니까 너무 좋아하셔, 지금. 눈빛이 사실은 반짝반짝하죠. 제일 기대하는 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렇겠어요. 그렇죠. 예, 이거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구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게 그치.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왜 도메인 다 있으니까. 그쵸, 예. 야,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AI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보안 운영자들, 네. 그쵸, 보안 운영자들 예. 일반적으로 개발자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보안 예. 운영자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자기 포지셔닝을 확실히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네. 될 수 있는 것 그럼요. 예, 같은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에 이제 AI 어시스턴트 기능이 들어갔거든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의 룰이 이제 그 보안 이벤트가 탐지가 되면 일일이 이제 그 운영자들이 다 클릭 해가지고 분석을 했던 그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AI 어시스턴트가 들어가면서 이 특정 여기 IP에 대해서 이게 왜 탐지가 됐는지 알려줘 이런 식의 이제 LLM이 여기 이제 창이 뜨게끔 돼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썸머리도 해주고 대응하는 방법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해주는 그런 기능으로서 이제 AI 어시스턴트 기능이 들어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클라우드 버전만 네. 현재 어나운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림 우선순위를 이제 지정해 줄 수 있는 알림 AI 우선순위라는 것은 워낙 이제 이런 과탐 같은 거 과탐들이 많이 쓰니까 예.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예, 우선순위를 AI가 서제스천을 하는 거죠. 네. 추천을 해주면서 진짜 진성의 알람 룰에 탐지된 이벤트들을 먼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선택적으로 네.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부장님 이런 거 부장님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런 거 쓰기 전에 현재는 어떻게 쓰고 있나요? 어떻게 과탐들을 처리하고 이제 있나요? 솔루션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네. 스플렁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탐지 룰을 만들 때 이 룰은 아주 크리티컬한 룰이니까 일단은 룰에 대한 등급을 만들죠. 룰 시버리티라고 베이스로? 해서 얘는 크리티컬한 거고 이 룰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경미한 거니까 오케이. 뭐 로우야 미디엄이야 마이너와 메이저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걸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공격들이 들어왔을 때 그다음부터 이제 신경 써야 될 거는 그럼 이 룰이 탐지된 장비가 중요도가 또 있거든요. 사람이 되든 아니면 장비가 되든 사장님 방에 있는 노트북에는 그렇죠. 사장님을 떠나서 중요한 정보가 좀 많이 들었을 거잖아요. 네. 인포 데스크에 있는 그런 PC에는 그냥 약간 뭐 중요도 떨어진 정보 있을 테니까 동일한 이벤트가 발생해도 결국 먼저 처리될 건 사장님 방에 있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겠죠. 그러니까 그 자산에 대한 등급,
그리고 공격에 대한 그런 뭐 시버리티 그걸 믹스해가지고 어전시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걸 먼저 해야 되라는 그런 개념을 여태까지 많이 진행을 했어요. 아, 네. 근데 그게 이 트레이지 에이전트라는 게 나오면서 이 머신러닝 기반 AI 기반으로 해서 1차적인 분석을 사실 얘가 다 해줘요. 해주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정탐일 확률이 높다. 이걸 우선 처리해야 된다. 어차피 관제 인원들이 모든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더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정탐에 가까운 것들을 먼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서두에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나 많은 알람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피로도가 이 운영하시는 분들 피로도가 엄청나거든요. 단순 작업이거든요. 관제라는 네. 게 똑같은 걸 하고 해봤자 이게 정탐의 확률이 떨어지죠. 그래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지키는 게 다 그런 그렇죠. 과정이니까. 네네. 네, 그 단순한 작업을 대신해 주는 거죠. 자, 우리가 과탐 얘기 나왔으니까 또 이제 보안 웨비나 토크를 하면 또 과탐이랑 같이 똑같이 나오는 게 오탐이거든요. 오탐이죠. 오탐. 네. 자, AI가 오탐은 어떤 식으로 AI가 오탐을 좀 줄여주거나 뭐 그걸 해줄 수 있을까요? AI가? 그 부분은 이제 뒤편에 있는 있나요? 장표에서 아, 좀 또 있구나. 말씀을 오케이, 드리면 더 오케이, 좋을 것 오케이. 같아요. 네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재 뭐 탐지되는 생성된 그 탐지 룰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배포할 수 있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이제 간소화할 수 있는 네. 이런 부분이었는데 기존에는 이런 그 시각화 대시보드가 없었거든요. 기존에는 그냥 룰을 만들어서 이게 탐지가 되면 이게 탐지가 됐구나. 정탐인지 오탐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관리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요래 이제 디텍션 스튜디오라는 게 생기면서 전체적인 룰에 대해서 평가도 할 수 있고 네. 지금 과탐이 많은지 오탐이 오케이. 많은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요 디텍션 스튜디오에서 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룰에 대한 가시성을 확실히 줘가지고 예, 예. 룰의 효용성을 알 수가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룰에 대한 뭐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한다고 할까요? 새로운 룰을 만들 때부터 이 정도 룰에서 이 정도 임계 치면은 어느 정도 탐지가 되는지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배포하기 전에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룰에 대한 정확성도 확인하지만 그리고 배포하고 나서 진짜 이게 탐지가 뭐 되긴 되는데 이게 정탐이야 오탐이야 그에 대한 기본적인 룰마다 통계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룰이 오탐이 많다. 그럼 그냥 고쳐야겠죠. 그렇죠. 인계치가 됐든 뭐 로직이 됐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통계죠. 이게. 사실 이런 게 없다면 현실적으로 보안 운영자가 다른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그럼요. 그 룰에 대한 저 일일이 저거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뭐 몇 바퀴 몇 천개 되면 관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죠. 네. 관리 못할 것 같은데 현실이. 네, 그런 이제 관리가 되는 그래서 거죠. 이제 뭐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할 때 들어가서 이게 진짜 정탐인지 오탐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사람이 일일이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작업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 엄청나게 이제 편리하게끔 그렇겠네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같은 이제 디텍션 스튜디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게 이제 사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 룰에 대해서 사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아까 룰을 만들 때. 예. 오케이. 그래서 사실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 테스트를 해보고 과거에 뭐 며칠에 얼마만큼 탐지가 됐고 이런 부분들을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차트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여기 보면 이제 AI 기능이 여기도 들어가 있어서 이런 그 룰에 대해서 커스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이제 같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텍션 스튜디오에서 짧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라이프 사이클 말씀하셨는데요. 탐지룰을 생성하고 관리하고 사용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의 이제 그 업그레이드 뭐 수정 변경 그 버저닝이라고 버전 하는데요. 이런 관리도 것들을 전체를 다 디텍션 스튜디오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용자가 단순히 뭐, 오케이. 네, 보안관제 팀에서 그 디텍션 만드는 팀이 따로 있고 그거를 이제 사용해서 관제 운영하는 팀이 따로 있는데 그 디텍션 팀은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아 지금 따로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잘 돌아가는 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아이씨. 그래서 그것들을 얼마나 잘 만들어진 룰인지, 그게 얼마나 잘 사용되고 있는지, 얘가 오탐은 많은지, 과탐은 많은지,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어떤 것들이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디텍션 스튜디오 내에서 탐지 룰들이 얼마나 잘 쓰여지고 있는지들을 평가하고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개발에서 뭔가 이게 어떤 버저닝하고 네. 피어 리뷰 같은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네. 다 하는 거네요. 네, 네, 네. 보안에서.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서두에 그 에디션 얘기했을 때 그 인텔리전스 네. 그 TI 쪽에서 이제 그 탈로스라는 시스코에서 탈로스라는 이제 스트레트 인텔리전스를 이제 무료로 이제 제공해주는 부분이 현재 그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에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스플렁크가 요런 그 스트레트 인텔리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니지먼트 이제 외부의 소스들을 가져오는 그런 인터페이스징 역할만 했는데 지금 이제 시스코로 인수가 되면서
요 탈로스라는 TI를 다 이용을 할 수 있다. 무료로.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Threat Intelligence Management라는 이런 기능들이 되게 이제 기존에도 뭐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에 있었지만 이런 부분 기능들이 되게 이제 강화가 됐고 요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지금까지 그 심에 대해서 시큐리티 부분에 AI 기능하고 전체적으로 뭐 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석세스 스토리라고 해서 이제 유즈 케이스 네.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I는 이제 나오는 거니까 예, 이 석세스는 그 뭐야 AI가 아니더라도 그쵸, 그동안 그쵸. 했던 예. 실제로 네, 이제 AI가 AI로 갈 수 있는 네, 네. 그런 이제 플랫폼 환경을 만들어줬다. 오케이. 이런 거가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대기업 반도체 회사인데요. 내외부 이제 보안 침해하고 정보 유출이 이제 각각 이 보안 IT 보안하고 내부 정보 유출 탐지 시스템이 각각 있었거든요. 그런 각각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운영 환경을 스플렁크로 전체적으로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하고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를 가지고 통합 운영 환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방화벽 데이터 이런 데이터 프록시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대량 데이터를 스플렁크를 이용을 해서 다 통합하고 수집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분석 환경이 됐고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룰도 표준을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가 다 모아졌기 때문에 머신러닝 기반으로 예측이라든지 이상 탐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향후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AI 기능들이 그렇겠네요. 이미 이제 스플렁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AI 기능들을 이제 애드온 시켜서 다 이용을 하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방화벽이라든지 프록시라든지 어떤 이 반도체 회사에는 머신 데이터들을 그쵸. 머신 데이터를 일단 다 아까 데이터 패브릭을 만든 거네. 네. 그 여건을 어떻게 보면, 주소 예, 만든 거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됐으면 AI를 얹기가 쉬워지는 거죠. 쉬워지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스플렁크가 되게 좋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모아놓고 앞으로 AI에 대한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로드맵들을 계속 적용하면 쉽게 이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선 중공업 쪽에도 이제 똑같이 여기도 이제 내외부 보안 침해하고 정보 유출 TDIR에 이제 Threat Detection Investigation Response를 이제 통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이제 운영 중에 심이 있었는데 여기 데이터 수집 표준화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탐지룰을 운영을 하는데 너무나 복잡도가 높은 그러면서 이제 보안과 이제 효율성이 저하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를 이용을 해서 구축을 함으로써 이게 이제 이벤트 분석 시간이 이제 54% 정도 감소가 되고 기존의 그 탐지 커버리지가 이제 70% 이상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경영진의 리포팅을 할 수 있는 대시보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객사는 그러면 원래는 스플렁크가 아닌 다른 심을 쓰고 있었던 예, 거예요? 다른 심을 쓰고 그러면 있었고요. 다른 심을 쓰고 있으면 스플렁크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된 거 아니에요? 예, 그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기간은 한 4개월 정도. 4개월? 예, 그러면 그 됐습니다. 보통 이제 디마이션도 그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보통 마이그레이션 할 때 어떤 점을 보통 주요 포인트로 보시는지 가장 큰 거는 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예, 그게 가장 크고요. 이제 데이터 아까 이제 머신 데이터는 당연히 이제 저희 쪽으로 수집을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스플렁크의 프로젝트를 할 때 하는 거고 그 머신 데이터, 보안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됐다는 그 거기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돌아가는 룰들을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또 보시는 그 부분 이게 시큐리티 KPI가 또 다 다르거든요. 네. 그 KPI에 맞게끔 대시보드도 이제 구축해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단계를 가지고 마이그레이션 구축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머신 데이터는 뭐 심이 바뀌더라도 머신 데이터 그대로 가겠네요. 그대로입니다. 그죠? 예. 아까 근데 룰이 달라지겠네. 그렇죠. 룰이. 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대부분 이제 저희 엔지니어들이 다 룰 마이그레이션을 다 하거든요.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AI 기능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들도 엄청나게 그렇겠네요. 속도도 붙고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대기업 연구소인데 여기는 이제 임직원의 이제 정보 유출, 정보 보호에 대한 이제 아무래도 통합 연구소니까. 예, 정보 유출에 대한 이런 위험성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자산에 대해서 주로 많이 보시던 고객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산에 대해서 이제 정보 유출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룰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하신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보안 시스템을 기존에 있었지만 이제 보안 시스템을 스플렁크를 이용해서 이제 통합을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사 통합 심 환경을 이제 고도화 네. 하는데
그 이용을 했고요. 그 보안 시스템을 통합했다는 거는 그 보안 장비도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네. DLP건 뭐건 그런 것들에 대한 머신 데이터를 다 스프렁크로 다 통합했다는 거죠? 다 통합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AI 기반 이 데이터 어차피 이제 스프렁크 데이터로 다 모아 있기 때문에 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AI 기반으로 넘어갈 오케이. 수 있는 그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석세스 스토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미 국내에도 뭐 이 스프렁크를 심으로 쓰고 있는 데도 여기처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는데 이제 AI가 나왔잖아요. 네. 나왔으면 그 피처는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데들은 그냥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네.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클라우드 퍼스트, 온프렘은 레이터거든요. 오케이. 네네. 그래서 현재 스플렁크 클라우드 사스 솔루션을 쓰고 있는 고객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 중에 일부 거의 뭐 한 6개, 7개, 뭐 8개가 정도 될 텐데 그 기능들을 다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온프렘이라 하시더라도 온프렘에서 저희 클라우드 쪽으로 포트를 열어주시면은 특정 포트를 열어주시면은 거기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커넥트 기능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제 온프렘 환경에 있는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는 거를 이제 좀 이렇게 지양하시고 좀 걱정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저희가 내년 3월을 타겟팅으로 내부 LLM 서버, 내부에 그 활용할 수 있는 서버를 GPU 서버. 예,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컴포넌트를 저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출시가 되면은 거기에 LLM을 얹혀서 거기 내부에서 직접 외부로 이제 나가지 않고도 내부에서 다 돌아갈 수 있는 기능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 여러분들 이제 설문조사를 그러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라든지 자료 요청이라든지 뭐 POC 이런 것들은 설문에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세 분 답변해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한 분씩 좀 이름 기억해주세요. 그죠? 상무님, 네. 이사님. 예. 네, 한 분씩. 네. 자, 최성태님, 우리 조직의 로그 포맷이 제각각이고 누락도 종종 생기는데 이런 환경에서도 AI 기반의 이상 탐지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까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인제스트 프로세서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이제 아직은 안 나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AI 기능이 얹혀지게 되고요. AI 기능이 얹혀지게 되면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스플렁크 자체는 원래 그 데이터를 수집할 때 그 필드 네임과 필드 밸류 이런 한 쌍으로 되어 있는 페어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식별을 하고 인지를 하고 그것들을 바로 이제 넣어놔서 스키마 구조를 만들어서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필드 네임들이 이제 그 정규화가 돼 있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것들을 이 AI가 사용되는 이런 그 패턴들을 활용해서 응용을 해서 이것들을 다 정규화를 시켜주는 게 저희가 그 인제스트 프로세서에서 제공하게 될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용이 되면은 보다 더 편리하고 쉽게 그냥 그거를 각각 별도로 다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를 시켜주지 않으시더라도 AI가 다 알아서 정규화해서 저장소에다 저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하게 그다음에 그런 요구하시는 것처럼 이상 탐지를 활용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그 데이터로도 운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박기찬님, 로그 누락이 잦은 환경에서 AI 활용이 오히려 분석 혼선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데이터 제대로 안 주는데 AI 쓰면 네, 오히려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예,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보통 이제 그 로그가 저희 쪽으로 들어오다가 그 특정 그 해당 솔루션의 이슈라든가 아니면 뭐 메인터넌스 타임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이제 누락이 그 들어오지 스탑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데이터를 수집하는 저희 입장에서 그 보안 관제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얘가 계속 주는지 안 주는지를 트래킹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뒤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인제스트 프로세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제스트 프로세서랑 인제스트 액션이라고 하는 기능에서 그 기능에서도 얘가 이제 AI가 그 인테그레이션 돼가지고 평상시에 로그가 이만큼씩 들어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로그가 안 들어온다 또는 갑자기 로그가 팍 많아졌다. 그런 것들을 이 스플렁크의 알림으로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기능을 활용해서도 오케이. 그런 부분도 커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태정님, AI 기반 탐지 환경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 운영 인력의 업무 롤은 운영에서 모델 룰 관리로 변경되는 것인가요?
뭐 조직의 입장에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의 뭐 그 변화가 네. 조직의 변화 뭐 이런. 이것도 굉장히 AI에 관련돼서 되게 뭔가 그 생각을 많이 해보신 네.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결국에 이제 AI가 많이 사용이 되면 사용이 될수록 그 일을 원래 하셨던 인원분들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제 사실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파싱을 뭐 이게 모델링을 우리가 그 별도로 AI가 다 해주거나 아니면 그 탐지된 것들도 다 뭐 진타 모탐들 식별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AI가 해주다 보니까는 사람의 할 일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줄어들다 하더라도 실제 중요한 건요. 요게 탐지된 이력을 잘 조사 분석하고 이게 왜 발생했는지 어디까지 전파가 됐는지 누가 그랬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얼마나 대처가 됐는지 그것들이 향후에 이런 이슈가 반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보안 정책에 잘 어댑트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실제 우리 기존 운영 인력들과 그다음 보안 관제 인원들과 보안 그다음에 컨설팅 보안 해주는 팀에서 매니지먼트 해주는 팀에서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에서 오케이. 이런 엑스퍼트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많은 일들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장님은 아무래도 운영 쪽에 있는 분도 많이 운영자 관점에서 보안 운영 관점에서 앞으로 내가 만약 보안 운영자야. 개발 잘 몰라. 근데 AI 시대 왔어. 그럼 어떤 식으로 커리어를 본인이 지금 30대 후반에 지금 그 보안 운영자 어느 기업에 어떻게 커리어 어떻게 가져갈래요? 사실 AI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포지션을 확 잡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은 이런 뭐 소아가 더 자동화로 개발도 해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좀 깊게 뭔가 나리지를 쌓긴 쌓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어떤 식으로 탐지가 됐다고 하면 왜 탐지가 됐는지도 당연히 AI가 알려주겠죠. 네. 다시 사람도 이 AI가 왜 이렇게 했는지가 다 근거가 나오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어느 정도 따라가 주면서 학습을 안 할 수 없죠. 학습을 해야죠. 네네. 학습해가 주면서 걔가 놓칠 수 있는 부분 같은 것들을 사실은 이런 것들은 좀 오랜 분석도 마찬가지고 한 번에 뭐 이렇게 착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네. 단계적으로 아까 왜 AI가 도입되면 관제력이 줄어든다고 우리 뭐 하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한 번에 싹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검증의 절차가 더 거쳐가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사실은 얘가 정탐이라고 해도 실제 못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이제 AI도 고도화되는 것처럼 사람들 그런 가지 셋폭을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네. 진화해 나가야지 오케이. 뭐 한 큐에 뭐 쫙 뛰어넘다던가 그렇게는 안 된다고 봐야죠. AI랑 같이 이제 커리어를 같이 가는 거네. 그쵸, 같이 가야죠. 협업해서. 예, 그럼요. 예. 오케이. AI 어시스턴트. 네, 동반자. 김정숙님, AI 도입을 위해 로고 수집량을 늘리면 라이센스나 저장소 부담도 같이 늘어날 텐데, 그래서 AI 기반 탐지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로고와 선택해야 되는 로고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네. 이 부분도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요. 좀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이고요. 결국에는 이 수집량이 늘어난 것들을 다 받으면은 되죠. 하지만 이제 고민이 되는 게 결국에는 모든 데이터들을 스플렁크에 넣으면은 스플렁크에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 그렇겠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까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스코 데이터 패브릭 그리고 거기에서 응용되는 페더레이티드 서치 이런 기능들이 결국에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스플렁크에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빠르게 탐지해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모니터링 해야 하는 그런 데이터들만 스플렁크에 넣고 나머지들은 그 주변 그 여러 솔루션에다가 넣어놓고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의만 우리 시스코 데이터 패브릭이나 페더레이티드 서치에다가 정의를 해놓으시면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별도로 이제 추가 서치들을 하고 추가 서치한 그 결과물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원하는 데이터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박성구님, 자연어 질의를 계속 한다면 분석과의 쿼리 작성 역량 저하 문제는 없을까요? 쿼리 작성 역량은 당연히 저하가 되겠죠. 네. 근데 저게 이제 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자연스러운 자연스럽게 현상이죠, 받아들여야지. 사실은. 그죠? 나 SPL 나 잘 써. 그거 장땡은 아닐 것 같아, 이제. 맞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예, 그죠? 예, 예. 진짜가. 이게 이제 AI에 물어보고 이제 SPL을 하는 시간에 데이터를 더 분석을 하고 시나리오를 만들든지 다른 더 가치 있는 그렇죠. 일을 해야 가치 되는 있는 거죠. 일을 더 사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시간에 우리 기업의 어떤 도메인이라든지 그쵸. 네, 예, 그런 예, 것들에 예. 내가 또 관심을 그쵸. 갖고 그게 예, 또 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손아섭님은 AI 기반의 이상행위 탐지 결과가 지나치게 추상적일 때는 분석가가 어떤 기준으로 정탐, 오탐을 판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요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일단은 이제 질문하신 의도는 제가 봤을 때 뭔가 이상치를 탐지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 많은 것들이 이제 실제 다 악성은 아닐 거고 뭔가 그 평상시의 패턴에서 벗어난 이런 이상치이기 때문에 많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이상 징후, 이상 행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얼러팅 기반으로 저희가 다 그 경고 기반으로 다 저희가 수집을 합니다. 그 수집한 데이터들을 이런 별도의 그 각각의 이상 행위들, 이상치들을 다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별도로 또 사용자나 아니면 또 디바이스 기준으로 그걸 또 어그리게이션, 그 그룹핑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정 사용자가 했던 이상 행위들, 특정 디바이스에서 발생했었던 이상 행위들이 다 이렇게 목록화가 되고요. 거기에 우리가 또 별도로 사용하는 이런 이상 탐지 룰들이 요 사용자에서 이상 탐지들이 뭐가 탐지되었고 이 디바이스에서 뭐가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하나의 사용자, 하나의 디바이스별로 전체적인 그 맥락을 다 조사 분석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황 정보, 실제 증거 자료가 아니더라도 이런 정황 정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실제 이상을 특별하고 조사 분석해내는데 그리고 그것들이 얘가 정말 악성 행위다라고 하는데 증거 자료로도 활용이 충분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이 저희한테는 오히려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박상구님께서 IOC 업데이트를 자동화를 적용하면 CTI 팀의 업무는 어떻게 재편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CTI가 뭔가? 저게 커머셜 스트레트 인텔리전스 예. 이것도 인디케이터 오브 컴프로마이즈 이제 컴프로마이즈 관련된 인디케이터들에 대한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이제 자동화 시켰을 때 네. 근데 그것들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TI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TI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는 팀에서도 이런 정보들을 어쨌든 다 같이 받아와서 식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대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이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것들이 네네.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김광수님, 정상 사용자들이 모바일 VPN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로그인에 실패할 때 AI가 이를 과탐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기준치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기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AI는요 이런 평상시에 실패하지 않았던 로그인이 갑자기 실패한다 하면은 탐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탐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과탐으로 탐지가 되고요. 탐지된 것들을 우리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UEBA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별도로 빼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튀어 올라온 것조차도 학습을 시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별도로 이제 빼주는 그런 별도의 UEBA 기능 펑션이 있습니다. 박서영님, 자동 계정 차단이나 피싱 대응 자동화가 편하긴 한데 업무 중단 이슈가 종종 생기는데 자동화 기준을 어디까지로 잡고 어떤 경우에 수동 승인 프로세스를 유지하면 좋을까요? 예, 이거는 자동 계정 차단은 사실 이제 쓰시면 안 되는 기능입니다. 네, 이거는 리스크가 있죠. 네, 이거는 아무리 질 좋은 AI를 쓰시더라도 특정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차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거는 사실 이제 되게 큰 이슈가 네.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이 사람이 확인하고서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해주는 그래서 저희 스플렁크의 소아에서는 이런 차단을 하기 직전에 실제 사용자에게 저희 관리자에게 네. 프롬프트 창을 보내서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차단할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보시고 이건 진짜 악성이네 네네. 이거는 문제가 아니네 판단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오케이. 정민호님, AI가 오탐을 제거한 이벤트만 SOA로 전달하도록 설정할 수 있을까요? 이를 통해 플레이북 실행수를 줄여서 자동화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 예. 그렇죠? 네. 네, 이것도 좋은 질문이신데요. 보통 이제 이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관제 방식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벤트가 발생한 것들을 소아가 플레이북 돌려서 결과를 처리하는 이런 거는 그냥 일단 1대1로 매칭 시켜놓고서 계속 그 결과만 확인하시는 정도이거든요. 근데
스플렁크에서도 이런 방식이 물론 가능하지만은 스플렁크에서 지향하는 방식은 이벤트가 탐지된 것들을 저희가 이제 RBA라고 해가지고요, 리스크 베이스드 얼러팅 해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나 디바이스별로 발생된 이벤트들을 다 묶어줍니다. 그룹핑을 시켜줍니다. 네네. 그룹핑 시켜준 거를 기반으로 그 해당 내용을 그 SOA의 그 워크북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 말고 이제 이런 그 탐지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이용해서 조사 분석을 하세요라고 하는 이런 가이드북, 워크북이 있습니다. 그 워크북을 이용해서 그 해당 사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게끔 해주는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과정을 한 이후에 처리하는 거가 아무래도 그 단순히 그 장치에서 그냥 수동으로 돌아간 그게 아니라 그 과정 중에 혹시라도 이런 탐지에서는 여기는 추가적으로 이런 그 과정들은 더 수동으로 더 추가해서 조사 분석을 해야겠다라는 것들까지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스플렁크에서 지향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플레이북을 돌리지 않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돌리는 것들이 아무래도 더 신뢰도도 높고 SOA에도 그 컴퓨팅 파워 프로세스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케이. 되겠습니다. 이종우님, 이건 뭐 이거는 주관적일 것 같은데 기존 SOC 운영에서 뭐 이 SOA로 가장 자동화 효과가 컸던 부분은 어떤 거, 뭐 혹시 뭐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있을까요? 요거 개별 케이스보다는 사실 저거는 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섞여 있어서 사실은 제일 SOA 효과를 많이 보기 위해서는 그 조직에서 그 회사에서 가장 많은 시간 소비하는 그런 행위가 있을 거예요. 그 액션을 자동화시켜놓는 게 사실은 제일 네, 큰 거죠. 좋은 말씀이십니다. 가장 많이 그 시간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반복 작업. 가장 반복적인 작업. 거. 예. 약간 RPA랑 비슷하네. 네. RPA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제가 하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 고객사셨고 거기는 이제 뭐 키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일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런 네네. IP, 이런 URL에 대해서는 이제 접속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이드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매일 받아서 그 방화벽에다가 이제 배포하는 것들을 플레이북을 이용해서 해보고 싶다.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땀 한 땀 이 IP 넣고 카피 앤 페스트 넣고 만들고 하기 복잡한 게 아니라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냥 플레이북이 새벽에 가져와서 돌려서 배포하고 끝난 결과만 사람이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양승림님, 대부분의 회사들이 보안 관제와 보안 솔루션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유가 뭔가? 네, 이거는요. 네. 최근에도 오늘도 사실 뉴스에도 하나 나는데 오늘 뭐 났어요? 오늘도 특정 그 배터리 회사 쪽에 있었는데요. 좀 최근에 많았죠. 그렇죠. 요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쉽지 않은 게요. 보안 관제팀은 이제 그 잘해야 본전인 거고요. 잘하면은 이제 너네는 뭐 하는 게 뭐냐. 그래서 못 막은 게 하나 발생해서 이제 사건 유출을 걸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문체가 엄청 심하게 당하는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데요. 말씀하신 거에 저도 100% 이제 공감을 합니다. 다만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문해 주신 의도에도 분명히 제가 알겠지만은 100%는 사실 없습니다. 언제든지 아예 인터넷을 아예 막아버리면은 100%가 할 수 있겠죠. 사람도 아무도 못 나가게 하고 그러면은 100%가 되겠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재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악성의 행위를 가지고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도 이런 그 취약점 우리가 사실 모든 취약점을 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앱 이름이나 서비스가 엄청나 많은데 심지어 특정 우리가 그 안티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업데이트에 또 이제 취약점을 이용해서도 이제 그렇죠.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하더라도 100%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저 제목이 디지털 레질리언스였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놓고요. 그 가정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탐지해서 그렇죠. 얼마나 탐지하고 그걸 얼마나 빨리 조사 분석해서 빠르게 적절하게 정확한 대응을 하느냐. 그런 그래서 그 앞서도 말씀드린 TDIR, 스레스를 디텍션하고 인베스티게이션 해서 리스판스를 해야 된다. 이것들이 계속 잘해야 100%는 못하겠지만은 100%에 가깝게 계속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고 여러분들 설문에 마저 피드백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두 분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씩 좀 이름 기억나시는 분 한 분씩 이름 불러주시겠어요? 네. 저는 아까 좀 이름이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네네. 정민호님. 네, 정민호님. 예. 네네, 오케이. 저는 네. 저 김광수님. 네, 김광수님. 네. 네. 자, 정민호, 김광수. 이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준비하는 경품 보내드리고요. 자, 그, 세 분 마지막으로, 그래서 시청자분께 한 말씀 해주고 마치고 갈까요? 네. 예. 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보안 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이제 힘드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해봤고 해서요. 그런 분들 잘 아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 이렇게 여기 분들 중에도 아마 높으신 분들이 이규제큐티브 레벨이라든지 이런 좀 이렇게 팀 리더분들이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께 좀 당부드리는 말씀이 보안팀이 아무리 뭔가 성과가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그 투자를 늘려가시면서 계속 좀 다독여 주시면서 계속 이런 환경을 지금 이렇게 아무 사건이 없이 잘 가고 있다는 게 보안팀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다독여 주시면은 이제 보안 쪽이 좀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성우님? 네, 저는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AI 쪽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현재는 이제 보안을 AI 어시스턴트 정도로만 사용을 하는데 추후에는 에이전틱 AI가 되면서 어떤 자율성이 부여돼서 어떤 자동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발전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저 관제 인력도 얘기를 했지만 관제 인력이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어쨌든 AI하고 같이 가야 되는 네네. 이런 환경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스플렁크도 계속 로드맵을 가지고 발전을 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개인적으로 그 AI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솔루션이나 툴이 아니라 뭔가 같은 협업을 하는 어떤 같은 레벨을 그렇게 그쵸. 간다고 예, 보세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그래서 지금 스플렁크에서 AI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솔루션을 어떻게 보면 시도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접목해서 성과를 내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TDI와 보안관제에 뭐 탐지하고 뭐 조사하고 그 반응 대응하고 이런 단계를 다 자동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플렁크가 많은 다양한 솔루션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솔루션들을 눈여겨 봐주시면 앞으로 보안관제를 좀 더 산탄히 하는데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을 자꾸 쏘아니 뭐 나왔지만 사실 그게 장벽이 있었잖아요. 어떤 예.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것을 이제 보안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개발자 아니더라도 개발 못하더라도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가 도메인 있으니까 그거 갖고 해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기회가 또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또 살리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자, 여러분들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네,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보안 위협 동향과 대응 관련 다양한 보안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시큐리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